벨라루스 침공 소식에 드디어 실전 폴란드 영공 침범에 출격한 FA-50.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성능은 진실. K방산 항공부문 효자무기로 각광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국산 경전투기 F-50 파이팅 이글이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 F-22 랩터를 필리핀 공군 훈련 과정에서 격추하는 믿기 힘든 성과를 이뤄내 시끌벅적하다. 29일 군사 관련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 채널 킨 센티넬은 필리핀 제5전투 비행단이 발행하는 전기 간행물 파이터스 저널 내용을 소개하면서 필리핀 공군의 F-50가 2023년 코프 선더 훈련 도중 미 F-22 스텔스 전투기와의 도구 파이팅에서 격추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코프 선더 훈련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합동 전술 공중 전투 훈련이다.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공격기 F-52 5세대 전투기인 F-22를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아뷰리의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을 기사에 함께 실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초의 5세대 전투기 F-22의 장점은 적의 레이더에 띄지 않는 것인데 도구 파이트 상황이 되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F-22 랩터가 한 수 접어주고 근접전에서 붙으면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F-22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중거리 교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FA-50과 F-22가 도구 파이팅이라고 부르는 WVR, 가시권, 환경으로 들어와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능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진 상황에서는 WVR 환경에서 교전 시 누군가 실수하면 바로 끝난다라며 F-22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BVR, 가시거리 박, 영역에서만 전투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좋은 출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국내 네티즌은 이건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겨뤄서 이긴 셈인데 가능한가? 라고 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화 탑건에 비유하며 필리핀, 파일럿이 톰 크루즈였나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F-22 랩터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엔진 출력을 갖추고 비현실적인 기동을 할 수 있는 전투기여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훈련 내 격추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반응도 많다. 미국 군사매체 더 워존에 기고문을 올리는 미 항공 전문가 타일러 로고웨이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F-22가 훈련 파트너를 가차없이 격파한다면 훈련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며 방어 위치에서 시작해 특정 무기나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비행하는 것이 그 역할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X예트 위터 사용자는 댓글로 3살 아이에게 체커 게임을 이기게 한 아빠라며 한마디로 봐주고 시작한 훈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달리 2017년 이슬람 국가 이즈와 연계된 테러 조직 토벌 작전에서 F-50 해지를 이용해 실전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 필리핀 공군은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계약한 F-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위성 배열 레이더 등 최신 항공전차 장비를 갖춘 F-50 블록 20은 암람과 아이리스트 등 각종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며 한국형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탑재해 성능이 일취월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 언론 윤 탄핵 무산 톱뉴스 보도 한 불확실성 지속 미국 언론은 7일 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절차가 무산된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오전 인터넷판 톱뉴스로 계엄령 실수를 저지른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피했다라는 제아의 기사를 실었다. WP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특이하고 불행한 계엄령 선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재임하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요일, 4일 계엄령을 6시간 만에 철회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8명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이 계엄령을 철회하는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집결했다고 상세하게 소식을 다뤘다. WP는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표를 필요로 한다면서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은 찬성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투표함 개표에 필요한 인원보다 5명 적은 195명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탄핵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탄핵에 실패해도 윤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다시 시도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실으면서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전에 이뤄진 수개월간의 촛불 시위와 같이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시위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한국이 더 깊은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기사리들을 뽑았다. 나이트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극도로 분열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재현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결정은 전 세계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실었다. 나이트는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시도에 앞선 토요일 오전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짧은 사과 연설을 했다면서 그는 계엄령이 절박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이며 계엄령에 대한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나이트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패를 책상 위에 두고 있지만 사임이나 임박한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명했다. 이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의 시기에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양국 간의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KNN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당은 사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계엄령이 다시 발동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당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을 체포 대상자 명단에 올렸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주장도 함께 실었다. 폭스뉴스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3. 호주, 뉴질랜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외교, 국방수장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 뉴질랜드의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과 주디스 콜린 국방장관이 6일 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에서 열린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배치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심화가 인도, 태평양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대로 우크라이나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 제확인 두 나라 장관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